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의 거물이죠. 빌 에크먼의 머릿속을 한번 같이 탐험해볼까 합니다. 네, 퍼싱 스퀘어 캐피털을 이끄는 그의 포트폴리오, 이걸 보면요. 단 11개 종목에 137억 달러. 정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딱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종목 수가 정말 적죠. 네, 특히 그 상위 3개 기업, 그러니까 우버, 알파벳, 아마존, 여기에 전체 자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집중시켰다. 이거는 단순한 분산 투자를 넘어서는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새 기업에 대한 그의 베팅이 과연 AI와 미래 성장에 대한 뭐랄까 천재적인 통찰일지 아니면 좀 위험천만한 집중일지 그 속내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빌 에크먼 하면 보통은 이제 기업 경영에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액티비스트 투자자 이미지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그의 포트폴리오 최상단을 차지하는 이 세 기업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요. 이미 각 분야에서 뭐 거대한 지배력을 가진 테크 공룡들이니까요. 네, 이미 너무 큰 회사들이죠. 맞아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에크먼은 이 기업들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그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가져올 미래 잠재력, 이걸 보고 이렇게 과감한 집중 투자를 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그의 그 액티비스트 본능이 좀 다른 방식으로 발현될 여지, 이걸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세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비중 약 21%를 차지하는 우버 테크놀로지스부터 시작해보죠. 네. 단순히 미국 차량 공유 시장 1위다. 이 타이틀만으로는 이런 엄청난 비중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에크먼은 우버의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성장성하고 플랫폼 확장성,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성과 확장성. 네. 글로벌 차량 공유 시장의 성장 전망이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2025년에 약 877억 달러 규모인데 이게 2033년에는 9,180억 달러를 넘어설 걸로 예측되거든요. 와, 10배 이상이네요. 그렇죠. 연평균으로 치면 21%라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률입니다. 연평균 21%? 에크모는 이 거대한 시장의 파이를 우버가 상당 부분 가져갈 것이다. 여기에 베팅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현재 점유율 1위 이게 아니라 미래 성장 시장의 지배자가 될 가능성, 여기에 주목한 거죠. 연평균 21% 성장이라니 진짜 엄청나군요. 근데요, 우버는 승차 공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 이츠도 있고 또 최근에는 뭐 물류나 화물 운송까지 넘보고 있고요. 이런 사업 다각화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시 경기 변동에 대한 어떤 방어 전략 같은 걸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 사업이 좀 부진할 때 다른 사업이 메워줄 수 있으니까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네. 특히 뭐 미국 경제가 긴 확장과 짧은 침체를 반복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서비스가 우버라는 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시너지요? 네. 예를 들면 승객 운송 데이터를 활용해서 음식 배달 효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물류 시스템까지 최적화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I 기술이 이런 플랫폼 최적화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사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하고 기술을 통해서 각 사업을 연결하고 효율화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요, 그 현재 우버의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죠. 이게 4.1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좀 비싼 편 아닌가요? 네, 맞아요. PS 4.1배라는 건 투자자들이 우버의 1달러 매출에 대해서 4.1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 아직 뭐 안정적인 이익을 내지 못하는 성장 기업에게 주로 적용하는 지표인데 4.1배면 확실히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역시 좀 높군요. 네, 시장이 우버의 그 미래 성장 스토리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에크먼의 투자가 성공하려면 우버가 이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는 성장, 이걸 실제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글로벌 시장 확장이나 플랫폼 시너지 강화,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프리미엄은 뭐 언제든 꺼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안고 있는 거죠.
결국 증명의 문제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성장 기대감이 높은 만큼 또 그만큼 위험도 따른다는 거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퍼싱 스퀘어 자산의 약 15.1%를 차지하는 알파벳, 즉 구글의 모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파벳. 클래스 C하고 클래스 A 주식을 둘 다 보유하고 있네요. 알파벳 하면 역시 그 검색 광고의 제왕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한데 에크모는 여기서 어떤 기회를 보고 있을까요? 단순히 안정적인 광고 수익 이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검색 시장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 그리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광고 수익. 이건 알파벳의 정말 강력한 기반입니다. 네, 특히 경기가 확장될 때 광고 시장은 더 꺼지니까 알파벳의 수익성은 더 좋아지겠죠.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에크먼의 시선은 아마도 더 먼 곳, 그러니까 바로 구글 클라우드와 AI의 시너지, 여기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역시 클라우드와 AI군요. 네, 구글 클라우드는 현재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이어서 3위지만 그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2%나 증가했고요. 연간 매출 규모도 54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클라우드 3위라고는 하지만 성장 속도가 엄청나군요. 특히 요즘 AI 시대에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모델이나 기술들, 이런 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목해서 기업 고객들한테 제공한다면 이야,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구글은 이미 생성형 AI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 LLM 훈련 솔루션을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그 막대한 컴퓨팅 파워하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산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에크먼은 구글이 가진 AI 기술력과 이 클라우드 플랫폼의 결합이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광고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 기업으로 본 거죠. 그런데 가치평가 측면에선 어떻습니까? 알파벳 주가가 최근 몇 년간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소위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참고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처럼 시장을 주도하는 7개 대형 기술주를 의미하죠.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입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22배 수준인데요. PER은 기업이 현재 주가만큼의 순이익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니까 한 22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22배. 이게 절대적으로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수준입니다. 아, 상대적으로는 괜찮다? 네, 즉 안정적인 광고 사업이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확보한 상태에서 AI 기반 클라우드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까지 장착했는데 주가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덜 비싸다, 이런 매력이 있는 거죠. 오, 에크먼은 이 상대적 저평가와 성장 잠재력의 조합, 여기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췄는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다. 확실히 구미가 땡기는 이야기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핵심 기업입니다. 아마존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아마존 하면 역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에크먼이 주목하는 것은 이커머스보다는 좀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도 클라우드인가요? 정확합니다. 예. 아마존 투자의 핵심은 단연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봐야 합니다. 역시 AWS군요. 네. AWS는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서 32%의 점유율로 그냥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구글 클라우드의 3배가 넘는 규모니까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이야, 3배 이상이라니. 그렇죠. AWS 역시 생성형 AI나 머신러닝 서비스를 기업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규모가 123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아마존 전체 이익의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사실상 아마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클라우드 시장에 정말 절대 강자군요. AWS만으로도 투자 매력이 충분해 보이는데 근데 아마존은 그 프라임 멤버십이라는 강력한 구독 모델도 있고 또 최근에는 스포츠 중계권 확보 같은 컨텐츠 투자도 하고 광고 사업도 빠르게 키우고 있잖아요. 이런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덤인가요?
덤이라고 하기엔 그 규모하고 성장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특히 광고 사업은 아마존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막 떠오르고 있죠.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얻는 그 막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타겟 광고는 효과가 뛰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프라임 멤버십은 고객 충성도를 높여서 이커머스하고 컨텐츠 사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즉, AWS라는 강력한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커머스, 광고, 컨텐츠 등 다양한 성장 동력들이 서로 막 시너지를 내면서 돌아가는 구조인 겁니다. 에크먼은 이 복합적인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성장하는 거대 기업이군요. 근데 아마존 역시 주가가 상당히 높다는 인식이 있는데 가치 평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알파벳처럼 PER로 보면 좀 매력적인 수준인가요? 전통적인 PER 지표로 보면 아마존은 여전히 좀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다른 렌즈,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 대비 주가, 그러니까 Price to Cash Flow, PCF 배수로 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보여요. PCF요? 그건 뭔가요? 네, PCF는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특히 아마존처럼 재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실제 현금 창출력을 보기에 좀 유용합니다. 아하. 그런데 과거 2010년대에 아마존의 연말 기준 PCF 배수가 보통 23배에서 37배 사이에서 움직였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는 12.6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와, 과거 평균의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네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시장이 아마존의 현금 창출 능력을 과거보다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이커머스 성장 둔화나 비용 증가 같은 요인에 좀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AWS의 그 압도적인 지배력과 장기적인 현금 창출 잠재력, 이걸 역사적 기준에 비해서 좀 낮게 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에크먼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치를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단기적인 비관론 속에서 장기적인 현금 창출 거인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걸 판단하고 이걸 매수 기회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매력을 보고 투자했지만 결국은 AI와 클라우드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 여기에 집중했다는 공통점이 보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우버, 알파벳, 아마존. 이 세 기업의 전체 자산의 45%를 쏟아부은 빌 에크먼의 전략.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미래 경제 지형에 대한 빌 에크먼의 아주 대담하고 확신에 찬 올인 베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올인 베팅. 네, 그는 우버를 통해서 모빌리티와 물류 혁신의 미래를 보고 알파벳을 통해서는 검색 광고의 안정성과 AI 기반 클라우드의 폭발적 성장, 그리고 아마존을 통해서는 클라우드 시장의 절대 지배력과 또 진화하는 이커머스 및 광고 시장, 이걸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AI라는 파도를 타고 더욱 강력한 해자, 즉 경쟁 우위를 구축하면서 2030년대 이후에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단순히 좋은 기업을 사는 걸 넘어서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챔피언들에게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군요. 그 액티비스트로서 기업 변화를 이끌던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소수 기업에 대한 깊은 분석과 확신, 이걸 바탕으로 고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좀 수동적인 장기 투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래 산업 지형 변화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과 확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어쩌면 그는 이 거대 기업들 내부에서도 미래의 액티비스트로서 목소리를 낼 만한 어떤 비효율이나 개선점 이런 걸 이미 포착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앞으로 이 세 기업이 AI 기술 경쟁 심화라든지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또 끊임없는 글로벌 확장 경쟁, 이런 환경 속에서 에크먼의 기대대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의 명성이 걸린 승부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빌 에크먼의 집중 투자 전략을 통해서 AI와 미래 기술 기업들의 역학관계를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에 소수의 기업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분산 투자가 더 안전한 길일까요? 그리고 에크먼의 이런 분석과 관점이 여러분 자신의 투자 철학이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집중과 분산 사이의 균형은 투자에서 정말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에크먼의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저도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